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순환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수가 2인군과 이수가 3인군의 구조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위수가 2인군은 이제 결국 이제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A 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었습니다. 즉, 위수가 2인군은 이제 A를 거듭 제곱을 하면 모든 이제 원소가 다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위수가 3인군에 대해서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A는 항등원이 아니지만 제곱을 한 것도 항등원이 아니지만 세제곱을 하게 되면 항등원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원소를 가지고 위수가 3인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원소가 A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는 군을 일반적으로 순환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꼴의 하나의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원소가 그러한 순환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순환군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순환부분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부분군은 어떤 군의 원소가 있으면 그 군의 원소를 거듭 제곱을 한 원소들을 다 일단 모아봅니다. 이게 전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하나의 군이 된다라는 사실을,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군을 순환부분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군에서 각각의 원소 스몰 a를 택하면 그런 다음에 a를 이제 거듭 제곱한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의 정의는 모든 이제 정수에 대해서 a의 i 제곱들을 다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a의 0제곱은 뭐 항등원일 거고요. a의 1제곱은 a가 되는 거죠. a제곱, a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것들을 다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은 항상 부분군이 됩니다. 자, 부분군이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2라고 하는 a의 0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공집합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집합이 아닌 이러한 집합이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이제 연산을 했을 때 닫혀 있고 그리고 여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두 원소를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를 이제 여기 속한 두 원소라고 한다면, x는 a의 적당한 정수만큼 i만큼 제곱한 것이 될 것이고요. y도 마찬가지로 정수만 제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의 인버스가 이 집합 안에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요. 자, 이 값은 이렇게 될 텐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정수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에 의해서 이 집합은 주의 부분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의 1제곱도 포함을 하고 있을 텐데, a의 1제곱은 a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a를 포함하는 주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부분군은 a를 포함하는 부분군 중에서는 제일 작은 그러한 부분군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H라고 하는 G의 부분군이 A를 포함을 하게 되면, 즉 H가 부분군인데 A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H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A를 임의의 그 정수번만큼 거듭 제곱한 것도 H에 속하게 됩니다. 부분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다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집합은 H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즉 스몰 a를 포함한 부분군은 최소한 얘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제일 작은 a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군을 우리가 스몰 a로부터 거듭 제곱을 해서 여러 번 연산을 해서 가능한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 부분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cyclic subgroup, 영어로는 순환 부분군을 cyclic subgroup이라고 하는데, 자, A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A에 의해서 생성된 cyclic subgroup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군에 대해서는 A를 잘 선택을 해서 A로부터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했더니 일반적으로는 G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동일하게 되는 그런 A가 존재하면 이럴 때 우리가 G를 순환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A를 거듭 제곱을 해서 만들면 그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G 자체를 순환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몰 a가 존재하면, 그런 원소가 존재하면 그 원소 스몰 a를 G라고 하는 군의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G라는 군의 생성원, 영어로 generator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군일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시크릿 서브그룹,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덧셈군일 때는 이제 거듭해서 연산하는 것을 우리가 곱셈군에서는 이제 지수 형태로 표기를 했지만 덧셈군일 때는 NA 같은 이제 꼴로 이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덧셈군일 때는 이제 이러한 기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집합의 의미는 그 0a라고 하는 거는 항등원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의 0은 정수 0인 거고요. 여기서의 0은 그 주어진 군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0과 뒤에 있는 0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a는 a가 되는 것이고요. 2a는 a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자, 뭐 마이너스 2a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원소들이 됩니다. 자, 이러한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덧셈군에서는 스몰 a에 의해 생성된 순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순환 부분군은 항상 아벨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 부분군, A에 의해 생성된 순환 부분군의 두 원소는 A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 이 두 원소를 곱하면 연산을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는데 i하고 j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 두 정수를 더할 때는 이제 교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지수 법칙을 다시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순환 부분군 자체는 항상 아벨군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러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G8의 바의 스타라고 하는
기하 잉여류 군을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택해서 그 원소를 이제 A라고 부르고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A에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 이런 것들을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원소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바를 가지고 그 시크릿 서브그룹을 만들어 보면 1바의 제곱은 1바가 되고요. 1바의 세제곱도 1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는 사실은 1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3바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은 3바의 제곱은 9바가 될 텐데 지금 8이기 때문에 n이 1바랑 같습니다. 그럼 3바의 세제곱은 그 제곱하면 1바니까 얘는 3바랑 같습니다. 3바의 4제곱은 결국 이제 3번 제곱하면 3바기 때문에 결국 얘는 9바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바가 됩니다. 즉, 이 시크릿 서브그룹은 1바와 3바가 계속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환이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습니다. 순환 부분군. 자, 5바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도 비슷하게 1바와 5바만을 원소로 가지게 될 것이고요. 7바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도 1바와 7바만을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자, 각각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다 택해서 그 원소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 어떤 것도 즉 전체하고는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A를 다 고려해봤지만 따라서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런 A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군은 순환군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군의 서브그룹, 부분군을 모두 다 살펴본 적이 있는데 부분군이 지금 본 것처럼 이 모두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진 부분군은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있을 텐데요. 즉 이거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진 부분군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진 부분군 자체를만 해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순환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순환군은 아닙니다. 네,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example을 살펴보기 위해서 덧셈군 G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덧셈군 G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를 가지고 정수 n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n을 가지고 여러 번 연산을 하는 것인데요. 자, n을 한 번 더 안 더하면 0인 것이고요. n을 한 번 더하면 n, n을 두 번 더하면 2n, 3n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이런 것들도 이제 원소로 가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집합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ng라고 하는 집합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n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차피 n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2n 꼴이기 때문에 이 결과나 n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나 집합으로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방금 한 과정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n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마이너스 ng가 되고 이 녀석은 ng가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ng와 ng가 서로 같은 그러한 집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군이라는 것도 부분군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순환군이 아니었는데요. G8
바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순환군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 n을 1로 택하게 되면 혹은 마이너스 1로 택하게 되면 1에 의해 생성된 그 시크릿 서브 그룹이 정수 전체와 같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 자체가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G라고 하는 것은 순환군이긴 하지만 이제 무한집합이죠. 무한군이죠. 그래서 무한순환군인데요. 자, 유한한 순환군도 존재를 하는데요. 유한한 순환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더 센 군 Gn 바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소들은 뭐 어떤 원소 하나만을 가지고 연산을 거듭하면 모두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1바를 택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바를 두 번 더하면 2바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 더하면 3바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n-3번을 더하면 n-1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번을 더하게 되면 n바가 될 텐데 그것이 0바가 돼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물론 한 번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즉 이러한 그 잉여류군에서 1바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체 모듈로 n에 대한 잉여류군과 동일하므로 이 녀석은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유한집합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정수 전체의 집합과는 다르게 유한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순환군에는 무한순환군과 유한순환군이 있는데 무한순환군은 모두 정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유한순환군은 모두 이와 같은 법 n에 관한 잉여류군과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환군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순환군 혹은 시크릿 서브그룹을 이제 계산을 하면서 어떤 한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할 때 A의 뭐 0제곱은 항등원이고 A의 1제곱은 A고 A의 제곱은 뭐가 있을 거고 이제 계속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한한 순환군인 경우에는 A를 거듭 제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항등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전체 집합인 이 덧셈군 같은 경우는 1을 여러 번 더하더라도 절대로 0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소가 연산을 여러 번 할 때 항등원이 되게 하는 이 숫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숫자 중에서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값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G의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그 A를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해봤더니 양의 정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봤더니 항등원이 되게 하는 그런 양의 정수가 존재를 하면 우리는 이러한 원소 A는 유한 위수를 갖는다, finite order를 가진 원소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그 finite order를 가지는 원소에 대해서는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양의 정수가 최소한 하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한 정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의 정수 중에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그런 m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그 A 자체가 유한유수를 가지면 이것이 공집합은 안 되겠죠. 그러한 m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정수의
정렬성, 우리가 O3라고 표기했던 그 특성에 의해서 이 집합에 최소원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 최소원을 A의 위수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A를 n번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최소원인 거니까 양의 정수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존재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위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유한 위수를 가진 원소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요. 자,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양의 정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절대 항등원이 되지 않는 그런 원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원소는 우리가 유한 위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 위수를 갖는 원소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원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항등원은 거듭 제곱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다 항등원입니다. 양의 그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따라서 유한 위수를 가진 원소인데요. 자, 이때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지수는 1이 될 테니까 항등원의 위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원소의 위수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뜻은 A를 이제 n번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양의 정수가 있는데 그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1이다 라는 뜻이니까 A의 1제곱이 항등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 자체가 항등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항등원 2의 위수는 1이고요. 위수가 1인 원소는 항등원 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G, A, 바의 스타의 이제 원소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거듭 제곱을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자, 1바는 항등원인 거니까 이 녀석의 위수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이 됩니다. 자, 3바의 위수를 보기 위해서 3바의 1제곱은 뭐 자기 자신 되는 거 치고요. 제곱을 했더니 조금 전에 1바였습니다. 자, 5바도 자기 자신이 되고 n이 1일 때는 그 다음에 제곱하면 1바가 됩니다. 7바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위수가 되기 때문에 3바의 위수는 1은 안 되고 2가 되겠습니다. 5바, 7바도 모두 위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덧셈군 G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G에서는 0은 자, 한 번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항등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항등원의 위수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0은 위수가 1입니다. 그런데 0이 아닌 정수를 생각을 해보면 n, 2n, 3n, 4n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 항등원이 0과는 다르죠. 따라서 n은 0이 아닌 n은 유한 위수를 가지는 원소가 아니라 무한 위수를 가지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그 유한 순환군을 봤는데요. 얘는 이제 무한 순환군이고요. 자, 유한 순환군은 이제 한 가지 n이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위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0바는 항등원이니까 위수가 1이고요. 1바는 자, 1바하고 1바를 더하면 2바. 그래서 즉 1바는 2바죠. 그 다음에 3의 1바는 3바니까 0바는 아닙니다. 자, 4의 1바는 0바가 되죠. 4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바에 이제 거듭해서 연산을 할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2바는 어떨까요? 2바는
2바 하나만 더하면 2바가 되고요. 자, 2바를 두 번 더하면 4바가 돼서 0바가 됩니다. 그래서 위수가 2가 되겠고 3바는 네, 마찬가지로 해보면 위수가 4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바와 4바, 3바의 위수가 4라는 얘기는 1바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G4바 전체랑 같은 것이고요. 3바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도 위수가 4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이 G4바랑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긴 했지만 이 군은 이제 유한 순환군인데요. 자, 이때 이제 이 원소를 우리가 생성원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생성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덧셈군 G도 생성원이 두 개가 있죠. 1에 의해 생성된 것이나 마이너스 1에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G 전체와 같기 때문에 1도 마이너스 1도 G의 생성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유한 위수를 가지는 그런 원소에 대해서 A에 의해 생성되는 이 시크릿 서브그룹의 모습을 조금 알기 위해서 원소의 위수가 유한 위수를 가지면서 위수가 n인 원소의 성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수가 n이 되면 n인 경우에는 a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지수가 이 위수의 배수가 되는 것이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방향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a의 거듭 제곱이 항등원이라고 이제 두면, 자,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m을 n 곱하기 q 더하기 r의 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r은 나머지니까 n과 0 사이에 있겠습니다. 0 이상 n보다는 작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n은 지금 위수가 되기 때문에 위수는 이제 유한 위수를 갖는 경우니까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1보다는 같거나 크고 0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정수를 n으로 나누어서 묵과 나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가정에 의해서 a의 m제곱이 항등원이 되는데요. 자, 지금 m제곱 대신에 m 대신에 nq 플러스 r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 이것을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a의 위수가 n이므로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되고, 따라서 q만큼 거듭 제곱을 한 것이라도 이만큼 앞부분은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만 남겠는데요. 그러면 a의 r제곱이 항등원이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값은 그 나머지기 때문에 n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n의 의미가 그 위수라는 것은 그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n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거듭 제곱하면 항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r은 n보다 작으면서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됐기 때문에, 즉 n의 최소성에 의해서 r이 자연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즉 r은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r이 0이라는 뜻은 이 부분이 0이니까 m은 n 곱하기 q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즉 m은 n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 방향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m이 n의 배수라고 한다면 배수의 정의에 의해서 m은 n의 어떤 정수 k를 곱해서 m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정수 k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a의 m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m이 n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n 곱하기 k 만큼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의 전체 k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 괄호 안에 있는 a의 n제곱은 a의 위수가 n이므로 항등원이 될 것이고, 항등원을 k만큼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항상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a의 거듭제곱이 같을 필요충분 조건이 i하고 j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된다. 다른 말로 모듈로 n에 대해서 i와 j가 합동이다 라는 것이 동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방금 얻은 1번에 의해서 그런데요. 두 원소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양쪽에 a의 마이너스 j제곱을 곱하면 이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의해서 a를 거듭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 조건이 이 지수가 n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i에서 j를 뺀 것이 n의 배수다 라는 것의 의미는 모듈로 n에 의해서 i하고 j가 합동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2라고 하는 것은 a의 0제곱인데요. a는 a 1제곱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a의 n-1제곱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모두 다 서로 다르고 이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이 n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원소의 개수는 n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집합의 정의가 a의 거듭제곱을 다 모아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a의 0제곱부터 a의 n-1제곱까지만을 모아둔 집합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만 우리가 보이면 충분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원소를 택하기 위해서 자, 지수를 m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수 지수를 m이라고 두고요. 자, m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과 비슷하게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n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의 m제곱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이미 한 원소를 택한 것인데요. 자, a의 m제곱은 m 대신에 nq 플러스 r를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a의 n제곱에 q제곱에 ar제곱을 이제 연산한 것과 같은데, a의 위수가 n이 되므로 앞부분은 항등원이 되겠고 뒷부분은 a의 r제곱만 남겠습니다. 자, ar에서 그 r제곱에서 r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n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 a의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n-1제곱 중에 하나랑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크릿 서브그룹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러한 포함 관계는 당연히 성립하므로 시크릿 서브그룹은 결국 n개의 이러한 그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원소들은 사실은 동일한 원소가 없이 다 서로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두 0부터 n 사이에 있는 것인데 0 이상 n 미만인 그런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지수 R1, R2에 대해서 이 두 원소가 같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 2번에 의해서 두 원소의 거듭제곱이 A의 거듭제곱이 같기 위해서는 R1과 R2가 모듈로 n으로 합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R1과 R2는 0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두 수가 n에 대해서 합동일 필요충분 조건은 사실은 R1과 R2가 정확하게 같아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지수가 다르면 다 다른 원소가 됩니다. 같으려면, 두 원소가 같으려면 지수가
반드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제한 범위 안에서는. 따라서 이것은 모두 다 다르고,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데 여기에 서로 다른 원소들이 있으므로 모두 n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n은 a의 위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집합의 위수인데요. 순환 부분군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n인데 n은 A의 위수와 동일한 것이죠. 네,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특성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A 제곱 이런 것들은 쭉 다르다가 n-1제곱까지는 다 다르다가 A의 n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항등원이 되는데, 물론 항등원은 A 0제곱과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A n 플러스 1제곱은 A하고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A를 거듭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군이라는 의미 혹은 순환 부분군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군의 원소 A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A의 그 위수로부터 A의 거듭 제곱한 녀석의 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는 군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임의의 원소를 하나 택하고 그 녀석이 유한 위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수를 n이라고 할 때 A를 거듭 제곱, n만큼 거듭 제곱한 녀석의 이 녀석도 그 유한 위수를 갖거나 혹은 무한 위수를 가질 수 있을 텐데, A가 유한 위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A의 m제곱도 유한 위수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AM의 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는 n과 m의 최대 공약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죠. 자, n과 m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d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택한 n이라고 하는 것은 위수가 되기 때문에 위수의 정의가 a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양수 중에서, 즉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수 n은 항상 1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자,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n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n은 0은 그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n의 약수. 따라서 최대 공약수 d도 하나의 약수가 되어 있는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대 공약수의 정의가 0보다 같거나 크면서 이제 몇 가지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인데, n이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0은 약수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d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가 1보다는 같거나 크겠습니다. 임의의 m을 생각을 하더라도 n과 m의 최대 공약수는 일단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d에 대해서 약수니까 n은 d하고 다른 n'이라는 정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m도 그 d가 m의 약수가 되므로 m도 d 곱하기 다른 n'이라는 정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n과 m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곱해진 n'과 m'은 더 이상 공약수가 1 말고는 없죠. 따라서 n'과 m'은 n'과 m'은 서로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때 a의 m제곱의 위수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요. a의 m제곱의 위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거를 거듭 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이 지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이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우리가 위수로 불렀으니까 일단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네모에 해당하는 지수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 네모가 정수니까 정수 K에 대해서 AM제곱을 K번 제곱을 했을 때 항등원이 될 표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M제곱의 K제곱은 AMK제곱인 것이고요. 네, 그것이 항등원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앞에서 우리가 A의 위수가 N이면 거듭제곱해서 항등원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 지수가 N의 배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 2.5.41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N을 D 곱하기 N 프라임, M을 D 곱하기 N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서 쓴다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N은 dn 프라임, M은 dm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d가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데 d는 0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양쪽에서 d를 약분하게 되면 이 사실과 동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은 그 n 프라임과 m 프라임이 조금 전에 서로 소였기 때문에 n 프라임이 오른쪽에 약수가 되는 상황에서 n 프라임과 m 프라임이 서로 소가 되면 결국 n 프라임은 오른쪽에 있는 k의 약수가 되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 2절에서 봤던 정리 1.2.10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AM제곱을 거듭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거듭제곱하는 지수가 N'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즉 K가 될 수 있는 거듭제곱해서 항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N'도 될 수 있고 2N', 3N'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N'은 N이 1보다 작거나 크고 D도 1보다 작거나 크고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N'도 양의 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N', 2N', 3N'이 거듭제곱해서 항등원이 되는 모든 양의 정수가 되므로 이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양의 정수는 바로 N'이 되기 때문에 AM의 위수가 N' 되는데요. 자, N'은 우리가 N과 D로 나타낸다면 N을 최대 공약수인 D로 나눗셈 한 것과 같고요. D를 우리가 N과 M의 최대 공약수라고 두었으니까 최대 공약수 기호를 사용한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특히 n을 이제 두 양의 정수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m 곱하기 d로 쓴다면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m이 약수라는 얘기죠. 약수가 되는 경우에 am제곱의 위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거에서 다음이 위수가 되는데 m이 n의 약수가 되면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는 m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m 곱하기 d를 n이라고 두었으니까 d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히 이제 정수 m을 택하는데 n과 m이 서로 소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위수가 am의 위수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오른쪽이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서로 소가 되면 am의 위수는 n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am의 위수가 n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am의 위수는 이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 값이 n이 된다는 얘기는 n과 m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과 m이 서로 소일 필요충분 조건은 am의 위수가 a의 위수랑 동일할 필요충분 조건이 n과 m이 서로 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n과 m이 서로 소인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m을 마이너스를 택하면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역원이죠. 이거의 위수는 a의 위수인 n과 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그 소수인데요. 따라서 이 그 기하 잉여리 구는 0바를 제외한 모두 6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바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곱을 하면 2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제곱을 하면 6바가 되고 4제곱은 4바가 되고 5제곱은 5바가 되고 6제곱은 1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3바를 거듭해서 제곱을 해보면 그 6번 제곱할 때 처음으로 그 항등원이 생겼습니다. 항등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3바의 위수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3바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의 위수가 6이 되는데, 3바는 지금 곱셈군의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할 텐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위수가 집합의 원소 개수 6개죠. 따라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일이 확인을 해봐도 뭐 되긴 하겠지만, 즉 이 군은 순환군이 되는 거죠. 이때 3바가 생성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성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일단은 이것이 생성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원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면 생성원을 거듭 제곱을 해서 모든 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바는 3바의 제곱이 되는데 3바의 위수가 6이므로 3바의 제곱의 위수는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6과 2의 최대 공약수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위수가 3이 됩니다. 자, 6바는 여기가 3이므로 위수가 같은 공식을 적용해보면 2가 되겠고요. 자, 4바의 위수는 4에 대해서 같은 공식을 적용해보면 3이 되겠죠. 자, 얘는 5하고 6이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위수가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뭐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의 그 위수도 쉽게 우리가 이 공식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유한 위수를 가지는 원소의 뭐 성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순환군의 성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가 어떠한 원소 스몰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과 같게 되는 순환군이라고 할 때, 이 순환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합니다. 자,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A는 무한 위수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유한 위수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생성원 A가 무한 위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A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지수가 다르면 모두 다 다른 원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이 G 전체가 되는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는 무한한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이 원소가 모두 다 다르다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수는 다르지만 값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정수가 존재해서 거듭 제곱으로 했을 때 같지만 R과 S는 서로 다른 그러한 정수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수 RS, 서로 다른 정수 중에서 하나가 더 클 테니까 큰 것을 R이라고 표기하고
작은 것을 s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r제곱과 a의 s제곱이 같은데 이 식의 양변에 a의 마이너스 s제곱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r이 s보다 크므로 r 빼기 s가 양의 정수가 되는데, 양의 정수만큼 거듭제곱을 했더니 항등원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유한위수를 가지는 것이죠. a를 양의 정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가 유한위수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얻은 사실은, 자, 여기 있는 원소들이 서로 같으면 a는 유한위수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하면 a가 유한위수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무한위수를 가지게 되면 여기 있는 원소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G라고 하는 것은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과 같은 순환군이 되는데, 그런 가정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원소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다른 그런 값을 가지므로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 순환군이 되겠습니다. 자, A의 위수가 유한위수를 갖는 경우에는 위수를 n이라고 두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실에 의해서 이 시크릿 서브그룹의 원소는 2a부터 an-1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크릿 서브그룹은 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G가 이러한 유한한 군이 되겠습니다. 위수는 물론 n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지난 것 같으니까 시어림 2.5.6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